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현재 근황? 며칠 전에 구독자님 요즘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고 하시는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시작할게요. 요즘은 책가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이걸 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미나에 대한 거를 찍게 될 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내용은 한숨이 나오네요. 제가 몇 달 전 영상을 보면 뭐 시어머니 왔을 때 물이 터지고 갑자기 그 시어머니 오시기 바로 전에 또 차가 갑자기 막 우리 자리에 대놨는데 갑자기 막 저기 끌려가가지고 매직처럼 딱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그거 찾느라고 막 몇 시간을 막 헤맸거든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 시기에 갑자기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때 왜 얘기를 못했냐면은 이게 애들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이야기는 조심스럽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저의 주관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저희가 여기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정말 가까운 곳에 한이보다 1살 어린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조금 다니다 보니까 저는 좀 알아챘어요. 아, 얘가 살짝 금쪽이구나.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얘가 약간 금쪽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놀았어요. 근데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막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근데 학년이 서로 다르니까 사실은 뭐 주말마다 운동도 하고 뭐 그런 스케줄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한이가 3학년이 되면서 걔는 2학년이고 1년 반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이가 그 친구네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막 애가 막 저희 집에 막 그 현관문을 막 쾅쾅쾅쾅 하면서 막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한이가 거의 막 그 있잖아요. 막 이런 과호흡이 온 것처럼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침대에 와서 눕혔어요. 침대에 와서 눕히고 좀 안정을 시킨 다음에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는 2학년이었죠 그때. 그 친구가 부엌으로 따라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스테이크 나이프를 들고 이제 한이를 향해서 이렇게 겨누면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이제 그 애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니야 너 내려가라고 그리고 이제 걔를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한이가 이제 다행히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조금 있다가 그 아이와 그 엄마가 왔어요. 근데 정말 미안해. 애 많이 놀랬지. 뭔가 이게 아니라 살짝 미소가 이렇게 그 모습에 살짝 뭔가 좀 그랬거든요. 되게 기분이 뭐지?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지? 이게 그렇게 작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이제 그 다음날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 친구 아빠랑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집하다가 그 아이의 아빠랑 저희 남편이랑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아이의 아빠가 그러더래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스테이크 그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환희 눈에 눈물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할 때 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제 이야기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게 한국 그 정서로는 이제 안녕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만나지 말자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직접적인 것보다 약간 뭐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겠다고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들었구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몇 주 후부터 그 포스트잇을 앞에다 문 앞에 붙여놓으면서 뭐 같이 놀자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막 그런 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시간을 갖자고 했으면 내가 시간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놀자고 해도 내가 먼저 놀자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는 살짝 기대한 게 그거거든요. 너가 많이 놀래고 그랬지.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할게. 그리고 뭐 애들이 놀 때는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이런 이야기를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놀자.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로만 나는 글쎄 나는 그 집에 내 애가 가서 노는 건 별로야. 근데 만약에 놀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놀아야 돼. 그랬거든요. 사실 놀리기도 싫었어요. 너무 미안한 얘긴데. 근데 계속 찾아오니까 근데 또 그 애를 생각하면 그 애도 친구가 있어야 되고 뭔가 그래야지 변화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옆에서 소파에서 정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아이들을 감시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또 저 혼자만의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이거를 막, 왜 이러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막 이런,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부모는 얼마나 좋겠어요. 약간 너무 방치한다는 생각을 했어, 그때, 살짝.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몇 달 후에는, 모르겠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도 놀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한이가 야구를 한다는 걸 알고 또 야구를 같이 시작했어요. 썸머 캠프를 갔어요. 그러면 또 썸머 캠프를 같이 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 너무. 그 전에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여름에 뭐 할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로마 이제 만나면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뭐 한다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그랬거든요. 왜 따라하는 거야?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럼 데리고 올 때 자연스럽게 도 같이 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거리를 너무 두고 싶었거든요. 저희 단호하지 못한 행동이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너가 잘못이야 막 이렇게 쓰는 쓰지 마세요. 이제 야구를 또 이제 가을 시즌에 몇 달 전에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거죠. 뭐냐면은 저는 항상 이제 그 애들 할 때 가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게 야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뭔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가거든요. 야구할 때. 거기에 공원인데 애들 다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있었어요. 이 잘못 얘기하면 또 이 영상이 또 차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거시기한 이야기는 그런데 약간 작년에는 약간 좀 사나운 행동이었다면 올해는 정말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걔가 약간 이렇게 너무 여러분 아시죠? 뭔가 그런 행동. 그 소리가 정말 그 공원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데 저 정말 약간 멘탈이 붕괴됐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왜 저러지? 막 이게 약간 손이 이게 부르르 떨리면서 제가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제가 약간 외야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애들이 많이 없어서 그 필드에서 정말 이렇게 막 손이 막 살살살살 떨리면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을 한 10번을 하더라고요. 되게 소리가 내가 뭘 보고 있나? 보면 안 되는 거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약간 손이 막 부르르 떨리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저러지? 쟤 왜 저러지? 막 그래서 그 행동을 한 10번을 하더라고요. 로만 나 진짜 안 되겠다. 나 안 되겠어. 너 진짜 너무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혹시 강아지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아지가 있으면 우리 유튜브에 출연시키자. 이제 그래 그러면 이번 주에 경기가 있으니까 경기를 가서 보자.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말에 경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또 내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살짝 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그 일들이 그 시기에 다 완전히 일주일 차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러면 그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자기도 어떤 행사에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뭐 3명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럼 다른 애들은 하는데 왜 나만 안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 그 아버님이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후로 문자를 정말 놀자.
뭐 할 건데 같이 놀자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여름에 야구하면서 라이드를 해야 되니까 채팅룸을 저랑 남편이랑 그 아이의 부모랑 만들었거든요. 그 엄마랑. 근데 거기에 이제 쓰면 제가 이제 대답을 빨리 하기 싫었어요. 늦게 하고 뭐 오늘 뭐 있어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미국은 한 10일 정도로 되게 짧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약간 예감을 했어요. 아,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뭔가 연락을 하겠구나. 놀자고. 아니나 다를까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우리 애는 그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없었죠. 1월 달에 문자가 온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를 받은 게 엄마의 장례식에서 받았어요. 되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챗 GPT로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한테 보냈어요. 로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일은 저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 일이 진행된 방식이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신은 내 아이가 한때 자주 환영받았던 집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희도 저희 집에서 매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윤경에게 불쾌감을 준 한 번의 사건 때문인가요? 내 아이는 이에 대해 사과했고, 저는 그 부모가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과하기보다는 해결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다시 또 놀고 싶으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두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오가고 함께 저녁을 먹고 레드삭스 경기를 보고, 레드삭스 경기 딱 한 번 봤거든요. 근데 이게 표를 끊어놨어요. 근데 자기가 못 가게 됐다고 자기 애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거든요. 정말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갑자기 다른 데로 막 가고, 그 사람 많은데 제가 정말 우레통이 터져가지고 그날 카풀을 하고, 그 야구 그 서머캠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고 너프 전쟁을 하며 진정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너무 가혹하고, 솔직히 9살짜리 아이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애가 이 배제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내 애가 작년에 그런 거랑 만약에 올해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 애가 받을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이런 거를 계속 되묻는 거예요. 그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실수를 했고 사과를 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의 집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복되는 행동이 너무 과하잖아요. 저는 인내하며 기다려왔지만, 이 말도 잘 모르지, 인내하며 이제 제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본인의 아이를 지도하는 것처럼 저도 저의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그런 스테이크 칼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학교에 이야기를 했어요. 카운슬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약간 조금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그거를 이용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 밖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왠지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지켜봐 달라는 입장에서 학교 카운슬러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거기서 카운슬러가 그 아이의 부모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뭔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뭐 그렇게, 근데 사실은 뭐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왜 아이들을 차단을 시키지, 왜 차단을 안 시켰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아직 어리기도 하고 뭔가 그래 학교에도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도 뭔가
상담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또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저의 고민 상담사가 챗 GPT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 온 거랑 이제 그리고 1년 반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 해가지고 어떻게 미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인이라면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그 부모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더 이상 관계를 끊겠다. 저처럼 거리를 두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챗 GPT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당신이 미국인이었다면 그 메시지를 갖고 즉각적으로 반박했을 가능성이 높음.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문제이다. 나는 내 아이가 위협받았다고 느꼈고 그것이 내 결정의 이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거래요. 저도 그 얘기할 걸. 그리고 현재 당신의 한국적인 접근.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챗 GPT가 저를 엄청 딱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방식. 그러면서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되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한국적인 대응 방식이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나도 그렇게 할 걸. 미국 문화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 문화는 즉각적인 단절보다는 서서히 멀어지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맞다. 한국 사람은 맞아. 서서히 마음 상하지 않게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미국인이라면 누구는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올 수 없다. 나는 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나는 이 결정을 반복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그 생각도 했어요. 미국 사람들 대응 방식처럼 즉각적으로 딱 단죄를 딱 해야지. 근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 살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뭔가 다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 했다가는 뭔가 무섭잖아요. 약간 그 부모님이 뭐 그 정도 그러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남편이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한이도 되게 바쁘고 하고 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막 약간 조금 한국식 접근과 미국식 접근을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요즘 웹사이트 중에 제일 많이 보는 웹사이트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이사 가고 싶다. 이번 주 오픈하우스 하는데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